지금 전해드리는 속보입니다. 이번 여름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 속에서 전기차들이 잇따라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출시된 신형 모델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어제만 20세대의 전기차가 배터리 과열로 비상정차했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폭염 조건에서도 멀쩡한 차들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한 달 전만 해도 유럽 최고 배터리 권위자가 한국 기술은 조립 수준이라며 공개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숫자로만 보면 앞서 보였던 기술이 왜 극한 상황에서는 무력해졌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무시받았던 기술이 어떻게 진가를 드러내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럽 배터리 권위자 에드워드 체인벌린 교수가 직접 겪은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지키는 신뢰성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런던 템스강 너머로 해가 지는 저녁, 왕립공과 대학. 대강당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배터리 전문가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습니다. 오늘은 유럽 배터리 기술 협회 정기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죠. 단상 위에 선 에드워드 체인벌린 교수는 45년간 쌓아온 권위가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정한 기술과 단순한 조립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CATL의 배터리 성능 지표들이 화려하게 펼쳐졌죠. 보시다시피 CATL의 에너지 밀도는 300W시 per kg을 넘어섰습니다. 충전 속도는 10분 내 80%를 달성했고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증명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반면 한국의 LG나 SK온 같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 뒤처져 있어요. 에너지 밀도도 낮고 충전 속도도 느리죠. 하지만 그들은 마케팅으로 이를 감춥니다. 안전성이니 수명이니 하는 추상적 개념들로 말이에요. 강당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드워드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기술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성능만이 존재할 뿐이죠. 한국 기업들의 소위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기술적 한계를 포장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해요. 조립 기술에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논문이 곧 학계 전체에 인용될 것이고 유럽의 배터리 기술 정책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에 대한 그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조립 수준의 기술이 세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2024년 여름 유럽 전역을 덮친 폭염은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섭씨 42도, 베를린에서는 40도를 넘나들었죠. 런던의 에드워드 연구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가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 아우토반에서였습니다. 브랜드 뉴 폭스바겐 ID4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죠. 운전자는 당황했어요. 배터리는 70%나 남아있었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작년 모델은 괜찮았는데? 독일 현지 뉴스에 나온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리 외곽에서 르노 메간 이테크가 연이어 배터리 과열로 정차했습니다.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신고가 평소의 3배로 늘어났죠. 에드워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폭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해결될 문제지. 하지만 며칠 뒤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전기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모두 2024년 신형 모델이고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었어요. 이상하네.
에드워드는 책상에 놓인 신문들을 뒤적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르피가로, 디벨트. 모든 신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들이 폭염에 속속 멈춰서고 있다는 것이었죠. 에드워드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찬양했던 CATL의 기술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어요. 45년간 쌓아온 자신의 신념을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일 거야. 중국 기술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어. 에드워드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유튜브를 켜던 그날 추천 영상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가 한스 밀러의 배터리 비교 실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스 밀러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똑같은 폭스바겐 ID4 두 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CATL 배터리를, 다른 하나는 LG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한스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같은 차종, 같은 조건에서 배터리만 다른 두 차로 폭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험 장소는 뮌헨 외곽의 테스트 트랙이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섭씨 38도였죠. 두 차량 모두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 시속 110km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30분간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정상적으로 주행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CATL 배터리 차량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LG 배터리 차량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한스가 중간 점검을 위해 잠깐 정차했을 때 말했습니다. CATL 쪽은 벌써 온도 경고가 떴는데 LG 쪽은 아직 정상이에요. 실험이 계속되자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2시간째 CATL 배터리 차량은 결국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시속 80km로 떨어졌죠. 3시간째에는 아예 비상 정차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한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LG 배터리 차량은 아직도 정상 주행 중인데 CATL은 완전히 멈췄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기차 오너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맞아요. 저도 작년엔 문제 없었는데 올해 신차로 바꾸고 나서 계속 문제예요. LG 배터리 차는 폭염에도 멀쩡한데 중국산은 정말 위험해요. 에드워드는 영상을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실제로는 더 우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라운지에 앉아있던 에드워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다니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이런 일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유럽 전역에서 CATL 배터리 차량들이 속속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 한국산 배터리 차량들은 정상 작동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조작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에드워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목적지는 LG 본사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LG 측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현재 민감한 시기라 언론 인터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의 설명이었어요. 실망한 에드워드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서울의 모습은 의외였어요. 곳곳에 서 있는 전기차 충전소들, 조용히 지나가는 전기버스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적인 풍경이었죠.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던 에드워드는 옆자리에서 영어로 통화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들린 대화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네, 맞습니다. 폭염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배터리가 훨씬 안정적이었죠. 에드워드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배터리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인가요? 상대방은 정하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였죠. 아, 체인벌린 교수님.
명성은 들었습니다. 정하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에드워드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하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저희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캠퍼스는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정하윤 교수가 연구실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하윤이 안내한 곳에는 70대 노교수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재영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정하윤이 소개했어요. 장재영 교수는 온화한 미소로 에드워드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상으로는 중국 기술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 밀도나 충전 속도 면에서 말입니다. 장재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이란 단순히 숫자가 전부일까요? 그럼 뭐가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에드워드의 목소리에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하윤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15년간 개발해온 알고리즘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센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배터리 내부 온도, 습도, 전압, 전류 등 수백 개의 변수가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높은 성능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장재영 교수가 설명했어요.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예를 들어 폭염 상황에서는 성능을 조금 낮춰서라도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에드워드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의 철학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기술이란 수치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정하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그 다음 며칠간 에드워드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기차 정비소, 연구소, 심지어 유럽에서 온 거주자들까지 만나 인터뷰했어요. 강남의 한 정비소에서 만난 정비사는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산 배터리 차량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신형 모델들은 정말 골치 아파요. 폭염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LG나 SK온 배터리 차량들은 어떤가요?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아, 이쪽은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폭염인데도 멀쩡하거든요. 심지어 더 오래된 모델들도 말이에요. 한남동에 사는 독일인 사업가 클라우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독일에서 가져온 차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에서 현대차로 바꿨어요. LG 배터리 모델로 말이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문제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그가 수십 년간 믿어온 기준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LG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실험실에서 그는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봤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 밀도만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센서의 배치부터 냉각 시스템, 예측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이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죠. 실제로 한국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보다 센서가 2배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온도 센서만 해도 16개였죠. 냉각 시스템도 훨씬 정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립 기술이라고요? 에드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에드워드는 자신이 쓴 논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은 조립 수준이라고 단정지었던 문장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숫자 중독자였구나. 그는 논문 초안을 찢어버렸습니다. 45년간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에드워드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유럽 배터리 기술 협회 긴급 총회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그의 요청에 유럽 전역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런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총회를? 독일에서 온 동료가 궁금해했어요. 에드워드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확신에 찬 오만함 대신 겸손한 성찰이 묻어났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정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에드워드 체인벌린이 정정 보고를 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난 한 달간의 유럽 폭염 사태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조립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이었죠. 숫자만 보면 분명 중국 기술이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15년간 이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드워드의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토록 완고했던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을 때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유럽의 배터리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에드워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음 날 BBC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배터리 권위자 체인벌린, 한국 기술 철학 인정, 유럽 배터리 정책 대전환 예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몇 달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에드워드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그는 정하윤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정하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번엔 어떤 일로?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에드워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어요. 단풍이 완전히 물든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교수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 쌓아온 이론을 번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들은 한강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변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조용히 충전 중인 차들을 바라보며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진짜 기술이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군요. 충전소 앞을 지나가는 전기차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소음도 없고 배기가스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뿐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철학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에드워드가 정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이란 소리 없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군요. 해가 지면서 한강에 노을이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에드워드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숫자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성찰에 빠졌습니다. 정하윤 교수님. 에드워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했던 발표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한국 기술을 조립이라고 폄하했던 건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교수님. 정하윤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때 충전소에 한 대의 전기차가 들어왔어요. 운전자는 젊은 아버지였고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는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술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말이죠. 화려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클 때까지 저 차는 문제없이 달릴 거예요. 정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우리가 만든 기술의 약속이거든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철학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충전소를 떠났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조용히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차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제 압니다. 에드워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는 조용히 사람 곁에 있었단 걸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에드워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하고 요란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 에드워드는 새로운 논문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의 철학 숫자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유럽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